안녕하세요, 부큐 언니예요. 오늘은 부동산을 매입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확인해 보셔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을 검토할 때 현장에서 꼭 함께 봐야 되는 서류로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공적 정보는 답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출력하셔서 현장에서 건물과 비교하셔야 돼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과 토지이용 계획서는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는 현재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얼마에 구입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한 거래가 금액까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면 현재 소유자의 대출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어서 소유자의 급한 상황을 이 서류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도인이 왜 파는지 의도를 알 수 있어서 협상을 할 때 또 좋은 무기가 되기도 해요. 다음은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 건물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 건축행위 내용을 확인하거나 위법 건축물 유무, 그리고 면적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면적과 건축물 대장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건축물 대장상의 대지 면적과 토지 대장의 면적이 도로의 확보 등으로 인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지가 165제곱미터, 한 50평 정도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실제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대지는 155제곱미터, 47평 정도인 경우예요. 이는 대지가 차가 들어가기 힘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 일부분을 도로로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좁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과 토지 대장의 면적이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건축하는 데 반영되는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층마다 면적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답사를 갔을 때 층마다 실제 면적과 사용 용도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면적을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조권 사선으로 3층 이상으로는 건축 면적이 작아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 작아진 부분을 아래층과 똑같이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답사 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방을 쪼개서 원룸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등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당장 위법 건축물 적발이 안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걸리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건축 도면을 받을 수 있다면 도면을 토대로 위법 건축물 여부를 파악해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주차 대수인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의 경우 주차장을 상가로 이용하다 보면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이행 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적발이 되지 않은 건물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건축물 대장의 주차 대수가 실제 현장에서 주차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서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면서 해당 토지의 정확한 모양과 용도 지역, 국토 이용 계획에 따른 법률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마치 토지 사용 설명서처럼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에는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구역, 상대 보호구역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용도 지역을 통해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해당 토지가 단독 개발이 가능한지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등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를 해당 구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대가 개발이 예상되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해당 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해서 주소를 이야기하고 업종 제한이나 건축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서류를 계약 당일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 가지 서류는 반드시 답사를 가기 전에 미리 출력해서 답사 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다음은 공적 장부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매수인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만든 매물 보고서의 대지 면적, 연면적, 용도 지역 등을 보고 믿고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물 보고서는 중개사가 임의로 만든 양식에 직접 입력을 한 것이어서 내용의 오류나 오타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을 통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등의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서 반드시 출력을 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적 장부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주의할 것은 우선 매도자가 진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서 서류를 조작해서 계약금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증은 ARS 1382로 전화를 해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부 24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첨부는 물론 실제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대화 내용은 녹음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부의 경우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의 매입, 매각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라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간혹 남편이나 아내 몰래 매각을 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분별로 나눠서 돈을 송금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 공동명의 건물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신중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건물의 용도와 면적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원룸을 여러 개로 만든 경우예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위법 건축물을 해제하기 위해 철거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에 가서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과 면적을 임의로 늘린 경우도 있으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모퉁이에 있는 건물 중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대지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각전제 때문이에요. 가각전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매수인이나 매도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로의 모서리 부분을 완곡하게 만드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서리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50평이더라도 실제 건축할 수 있는 사용 면적은 45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5평은 사용료도 못 받고 내줘야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도로 너비 8m 미만의 코너 건물을 매입할 때와 좁은 도로의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면적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실제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되면 계약 시 가격을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가각전제를 안 받았던 건물이라면 기존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 신축 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검토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확인하셔야 될 것은 개발행위 제한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건물은 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옆에 건물과 공동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정비구역 등으로 땅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도로 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내 땅을 내주게 되어가지고 실제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건물이 화려하고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땅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물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빌딩 투자는 반드시 공적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